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까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요. 조금만 더 지혜롭게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거리두기 잘 지키고 4차 유행의 파도 슬기롭게 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3차 유행까지 잘 견디고 잘 넘었습니다. 4차 유행도 빨리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일 1,6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1,600명대입니다. 다시 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 상황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7월부터 시작됐던 방역 완화 기조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이 느슨해진 거는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발생하는 환자는 이미 이제 방역이 강화되기 전에 이미 노출된 분들이 주로 아직도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확진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다음 주 넘어서 실제로 이제 방역이 강화된 이후에 확진자가 이제 언제쯤 이제 피크가 꺾이면서 줄어드느냐가 앞으로의 유행이 얼마나 길어질 거냐 아니면 좀 빨리 좋아질 거냐 이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방역이 강화됐고요. 예. 국민들이 조금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한 게 지난주 말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접촉했던 분들, 지금 진단된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진단될 때 주변에 이미 접촉자들이 만들어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연쇄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적어도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초까지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쯤 돼야 이제 그 격상된 거리두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조금 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강화했다면 이 확진세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방역 유예 상황을 일주일 정도 넘게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주 유예했던 기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미 상황이 시작된 만큼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이 유행 상황을 잠재울 건가,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두기에 잘 동참해 줄 건가, 앞으로도 숙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많습니다. 근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는 게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400명을 넘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3차 유행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수도권이 먼저 확진자가 늘어난 다음에 일단은 그거에 의한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확산이 됐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전체 유행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도 좀 서둘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크루즈선 집단 감염이 떠오르는데요. 이거 걱정입니다. 함정 내 감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함정 내에 이제 확진자가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이게 함정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검사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유행 상황 자체의 확인도 늦어지게 되고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박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처리도 상당히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약물부터 해서 이제 그 배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출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현재 상황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또 그 안에서 위중증 환자들 발생하는 부분들을 빨리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방역 책임 서로 공방이 좀 있는데요. 서울시 부시장이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정치적인 사안이라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그러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은 누가 책임이냐를 논할 여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빨리 지금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건가를 논의할 때 상대방을 서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금 백화점, 마트 이렇게 대형 유통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지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곳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가시더라도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또 손위생 잘 하면서 다니셔야 될 것 같고 체류 시간도 최소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런 노력들 시민들께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백화점, 마트 안 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꽁꽁 싸매고 가야 됩니까? 일단 뭐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몰릴 때가 가장 문제니까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이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매 목록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딱 가야 될 곳만 빨리 들려서 나오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동 구매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선생님, 네.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 조금 빨리 나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사용 시 유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실 자가진단 키트가 검체 채취가 제대로 안 되거나 어떤 검사 자체도 민감도가 떨어져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빨리빨리 확인돼서 격리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 상황에 자가키트 활용하게 되면 이게 양성이 나와도 다시 접해 검사를 하러 가야 되고요. 예. 음성이 나와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가키 검사 키트를 사서 활용하느니 아예 빨리 선별진료소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서울시에서 자가진단 키트 어떻게 좀 활용하겠다고 예산도 막 편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부터 자가진단 키트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조차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는 더 이상 이제 보급하려고 한다거나 강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내가 조금 이상하다, 조금 걱정된다. 그럼 당장 선별진료소로 달려가는 게 낫겠네요. 예, 그게 제일 확실하고요. 예? 내가 빨리 진단이 돼서 이제 되는 부분들이 아니면 내가 진짜 음성인 거를 빨리 확인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동료들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참 걱정거리가 있다. 조금이라도 좀 의심 간다. 그럼 무조건 가서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게 맞죠? 네, 지금은 그런 게 가장 이제 그런 방역 당국을 도와주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렇게 또 몰려왔는데 폭염까지 왔어요. 그래서 역학조사관들 그리고 선별검사소에 있는 의료진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교수님, 이거 좀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폭염일 경우에 보호구 입고 있는 의료진들한테는 상당히 고역스럽거든요. 예. 얼음 조끼나 이런 걸 입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잠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 자체가 빨리 잡히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더 우려하는 거는 폭염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환기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다는데 감염률도 더 높고 좀 델타 변이 이 감염을 주의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델타 변이라고 해서 방역이나 개인 방역의 수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는 거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그 기본적인 개인 방역들을 철저히 해주는 것,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어떤 변이든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대 후반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는데 접속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부의 대응이?
일단은 이제 사전에 이게 숫자가 제한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공지 안 됐던 부분들은 일단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기는 하고요. 일단 어제 정경청장께서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안 생기고 했으니까 좀 한번 믿어봐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질병관리청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이야 믿지요 저희가.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일정 차질은 없겠지요? 네, 일단 이제 모더나 공급만 이제 주간 단위로 공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돼 있는데 모더나 공급량만 확실하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7월, 8월에 백신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접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열망도 강하고 또 접종 율도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놓아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영국 코로나 백신 많이 맞은 나라도 그렇고요. 코로나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이겨내고 백신 접종률 올리면 일단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예. 일단 이번 위기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코로나에 대응해야 되는지 일종의 이제 로드맵이라든지 출구 전략들을 제대로 짜는 게 이번 유행의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확진자가 좀 늘더라도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전문가들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네. 근데 다만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려면 이런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의료 체계가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사망자 많이 늘지는 않지만 이미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 바로 부족 상황 이미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의료 체계의 정비를 제대로 해놔야 이런 이제 사망률 접종률 올라갔을 때 사망률 줄더라도 어떻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4차 유행 이후의 상황들을 대비하는 그런 위원회든 이걸 구성해서 사전에 이제 계획적인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동안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또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보통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유행이 커지게 되면 그 유행이 잠잠해지는데 최소 한 달 정도의 기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중에 피크만이라도 꺾이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중간에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이 선행되려면 어느 정도 연장돼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어쨌든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다음 주에 바로 단계를 완화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점을 향해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군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4차 유행의 파고를 넘을 수 있게 교수님께서 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게 없습니다. 언제나 유행이 악화됐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일단은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의료체계의 가부화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들도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부가 좀 획기적으로 전폭적인 지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의료진들의 건강 걱정입니다. 교수님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일 늘어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유행이 빨리 꺾이기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저녁에는 집에 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가셔서 그냥 가족들과 보내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또 안전하다는 말은 잘 모르겠는데 꼭 가야 됩니까 집에 바로? 집에는 바로 가시는데 가족들도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받게 또 유도해 주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교수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657님께서 우리 이재갑 교수님 평소보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주 기자님 맨날 통화할 때마다 고생하시는데